안녕하세요. 알고 살자 한국산업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중국은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탄생했다 편입니다. 국가 R&D 혁신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아나운서가 2018년에 등장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AI 아나운서가 화면에 등장하여 저는 365일 24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 아나운서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의 AI, 즉 인공지능 합성 아나운서입니다. 중후한 중저음과 여유 있는 표정은 인간 아나운서를 화면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 검색 엔진 기업인 소우거우의 기술이 만들어낸 AI 합성 아나운서는 기존 아나운서의 방송 화면에서 얼굴 표정과 입술 모양, 음성의 높낮이 등을 분석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봇처럼 몸이 건조하게 기사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전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맞춰서 마치 인간 아나운서처럼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의 창시자는 인터넷이 에피타이저였다면 진짜 메인 요리는 인공지능이라며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실용화를 거쳐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8년 8월 7일자 언론 기사를 보면 정부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현시키고 확산할 핵심 부품인 AI 지능형 반도체 1조 5천억 원대 연구개발 사업에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초저전력으로 작동할 지능형 반도체는 인간 뇌, 신경망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병렬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소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능형 반도체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8일 공식 제출한다며 연구개발 사업은 10년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상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2019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늦어도 2020년부터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는 대형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연계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합니다. 앞의 두 개의 언론 기사를 보면 이미 중국은 2018년 11월에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는데 한국은 2018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2020년부터 10년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가주도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 투자하여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지난 정부 10년간 부동산과 4대강에 국가 에너지를 쏟아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시작이 2, 3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를 느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 총 연구개발비는 66조 원이었으며 절대 금액으로 하면 세계 6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따지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의 인공지능의 예처럼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이 1980년대 2%에서 2010년대에는 4%대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가 투입하는 R&D 투자 비중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로축을 보시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구개발비를 열심히 늘렸지만 총 요소 생산성은 1980년대부터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보이죠. 반면 다른 나라들은 등락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총요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설립되면 그 주변 밥집만 잘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R&D 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국가 R&D 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류 따라, 정권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돼서 노하우 축적이 미흡하다. 정부 R&D 과제 기획 선정 평가가 전문성, 공정성 미흡으로 부실을 초래했다. 1년마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독창적 모험 연구는 설 자리가 없다. 연구 책임자는 과제를 따내는데 연구원들은 예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바치고 있다. 최근 민간 컨설팅 업체로의 하도급이 늘어나며 R&D 예산이 새고 있다. 정부 R&D 과제 성공률은 96%이지만 정작 기업이 사가거나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정부 과제 연구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연구비 배분이 소형보다 대형 과제에 치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 R&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술혁신체제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 중심, 혁신형 연구 지원 강화, 혁신 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 성과 확산, R&D 지원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혁신 방안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R&D 혁신 대상의 변화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제품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융합하고 플랫폼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생태계 관점의 R&D 혁신, 즉 과학기술 성과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후변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그리고 기술이 제품으로 실현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창의적, 도전적 연구가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융합형 R&D, 개방형 R&D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 기술의 우월성보다는 공동연구, 대학과 산업체, 출연연과 민간기술연구소의 융합이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중앙과 중앙정부에 분포한 다수의 혁신 지원기관들이 네트워크화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 경쟁에서 진정한 우위를 갖는
연구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알고 살자 한국산업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고 생기는 일자리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